집 한 채를 30분 만에 짓는다. 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무슨 공병부대 얘기도 아니고 난림주택 얘기도 아닙니다. 이른바 모듈 주택, 모듈러 공법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모듈 건축 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하면 뭐 조립식, 모듈이 그 조립이란 뜻이거든요. 그 부품. 성장세가 놀랍네요. 예, 표가 아마 나올 텐데 표를 보시면은 왜 앵커께서 이렇게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370억 달러 정도 시장이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증시가 저랬으면 좋겠네요. 딱 그 생각 들죠. 그게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8천억 원. 이게 아마 2024년, 2025년 아마 올해면 1조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요. 2030년에는 2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모듈 건축 시장이 이렇게 커지느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대규모, 그러니까 현장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서 이제 들고 나르고 뭐 쌓고 하는 이런 식의 재래식 공법에 비해서 시간, 비용,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 생산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탈현장 건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외관이라든가 이제 이 건축물, 그러니까 집이 됐든 뭐 건물이 됐든 이 구조물의 약 한 70%를 사전에 어디서 만들어서 그거를 현장으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레고 쌓듯이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고 그만큼 사람이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불과 한 5년 만에 65배나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에 373조짜리 시장으로 커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듈 건축, 모듈 이 주택 장점이 뭐죠? 그러니까요. 박 앵커께서 조립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짓고 표준화돼 있으니까 짓는데도 안전하게 가성비도 있겠죠. 바로 이게 장점입니다. 공사 기간이 30%나 단축이 됩니다. 산업재해도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돌발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기계에서 사람 떨어질 일도 없고. 그렇죠. 모듈러 공법의 장점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균일한 품질, 친환경 재료들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이 건설 대안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기술이 발전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상당히 또 좋아지는 겁니다. 설계도. 부실 시공의 해결사가 모듈러 주택이 되는 것이고 공중 표준화로 하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집을 지으려면 이게 건축업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업체가 지금 협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전업체까지 이 모듈 공법을 활용한 이 새로운 시장에 좀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 위주에서 분명히 큰 변화가 좀 건축업계, 건설업계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AI 가전을 탑재한 그런 형태의 모듈러 주택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LG전자가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조금 좀 빠르게 좀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전회사들이 생각하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 뭐냐 쉽게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뭐 가전부터 각종 센서 그다음에 공조 이런 것까지 다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AI 기술까지 이제 혼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홈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건데요. 결국은 스마트 홈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을 다 이제 이런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가전회사들이 이제 담아내겠다.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세상이 좀 열린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립주택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네. 자, 이 모듈러 주택 해외에서는 이게 뭐 인기로 정착된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활발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의 70%를 모듈러 생산 방식으로 건설하는 건데 아시아에서는 선두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미국, 영국, 또 중국, 스웨덴 모듈러 주택이 확산되고 있어서 뭐 웬만한 나라 다 하네요. 글로벌 대세입니다. 이게 이제 조립하기도 쉽지만 나중에 해체하는 데도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모듈러 기술력의 척도는 이제 높입니다. 고층 건물은 안 되겠지. 빌딩은 안 되겠지. 그렇죠. 뭐 한 몇 층 짓고 마는 그렇죠. 거 아니야? 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좀 후발주자니까 13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국은 44층, 미국은 32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력이 더 발전되면
상당히 높은 50층, 60층 건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모듈러 주택, 이 농막이라고 불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 이것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이 시작됐다고요? 예. 전에 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요 얘기를 농막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이제 이게 임시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농촌형 체류형 쉼터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 3일 정도 있는 이런 데를 과연 기존의 주택처럼 그렇게 비싼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짓는 게 적절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바로 말씀드렸던 이 모듈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한 2,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훨씬 미만으로 질 수가 있고요. 짓는데도 한 달 또는 뭐 길어야 한 2달 정도면 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촌 체험형 주택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런 건축 형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았을 때 특히 이번에 그 역대 최악의 산불로 집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이 모듈 주택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듈러 주택이 이제 활성화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듈러 주택이 그만큼 빨리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동에 이제 최초로 설치가 됩니다. 10평 규모로 2~3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게 빨리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더라도 샤워실, 침실, 주방까지 구비되어 있고 최대 2년 거주가 허용이 됩니다. 경북 산불 이재민용 모듈러 주택이 총 1,688동이 신속하게 건립이 되는데 네. 박앵커 그거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도 모듈러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 그 호화주택, 대형주택들 다 팔고 스페이스 X 근처에 지금 모듈러 주택에 거주하고 그거는 머스크가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자, 세계 최고의 부자도 애용한다. 이게 절대 싸구려가 아니고 날림집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모듈러 주택. 아까 친환경 얘기 나왔는데 재활용하기도 편하다고요? 예, 지금 안동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교실로 임시 교실로 쓰던 거를 이제 이재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만큼 이제 유연하다라는 거죠. 재활용이 용이하다라는 거는 재활용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용도가 다를 뿐. 어떨 때는 이재민을 위한 거, 어떨 때는 임시 거처도 되고, 어떨 때는 교실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그때 필요할 따라 이동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좀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서천 화재 이게 지난해 1월에 있었던 건데 서천 재래시장 화재 사건 때도 이 모듈러 주택들이 긴급 어떤 재대책 수단으로서 또 잘 활용하는 사례에 있어서 우리도 물론 이제 앞서 뭐 해외 사례를 든 것처럼 그렇게까지 뭐 고층으로 아직 그 정도 기술력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이 모듈러 주택이 다양하게 잘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정부도 이 모듈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듈러 하나를 탁 하고 올려놓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아까 뭐 30분 얘기하죠? 30분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뚝딱 조립을 할 수 있다. 세종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도 이 공법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게 아파트를 저렇게 지금 모듈로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LH는 모듈러 스마트 건설이 본격화되면 20층 고층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20층 아파트 단지를 막 30분 만에 30분은 더 되겠지만 뭐 훨씬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빨리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모듈 주택 의심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조립식으로 짓는 집이 뭐 그렇겠지 하는 분들에게 전혀 안 그렇습니다라는 걸 직접 보여드리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모듈러 주택 내부예요. 그냥 아파트 뭐 웬만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입니다. 뭐 그 가구도 그렇고 풀 세트, 주방 세트며 싱크대 뭐 완벽합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지금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자, LH가 전국적으로 지은 이 모듈 임대주택 많다고요? 지금 7개 지구에서 한 900여 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부산, 천안, 백령도, 세종, 인천, 부여 뭐 이런 식의 7개 지역에서 이 모듈 주택이 좀 추진이 좀 되고 있는 백령도에도? 네.
근데 이게 좀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LH라는 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의 거의 한 70% 정도가 공공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우리나라도 이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저런 이유들 때문에 공주택을 좀 대거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걸 모듈러 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도 덜 들고 시간도 훨씬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에 특히 이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모듈러 주택이 중요한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화면에서 좀 보시고 계십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싸구려 무슨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반 그 고급스러워요. 예, 주택이랑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집도 이제 조립식으로 빨리 짓습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도 이 모듈 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더 좀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화면 보니까 당장 가서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최상목 경제부 총리는 모듈 주택을 내년에 3,000호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 발표를 했고요. 10% 추가 융자 지원도 가능하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하면서 제도 개선도 이제 병행이 되는 것인데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주택법 개정도 추진되는데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도 최대 15%까지는 완화하는 주택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